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수백 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거처라 믿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 느티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이 나무 아래 모여 의논하곤 했다. 어느 날 마을 근처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느티나무에게 기도하며 환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지나며 전염병은 점점 마을로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마을의 수령은 마을 어르신들과 상의한 끝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큰 제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가장 젊고 용감한 청년인 수호에게 나무를 보호하는 의식을 치르게 했다. 수호는 평소 나무의 영혼을 느끼며 자라왔기에 이 제전을 맡게 되어 무척 기뻤다. 제전 당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느티나무 아래로 모였다. 수호는 나무 앞에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음식을 바치고 나무의 영혼에게 마을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문을 낭송했다. 신기하게도 제사가 끝난 뒤 전염병은 더 이상 마을로 퍼지지 않았고 점차 소멸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하며 느티나무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10월에 느티나무를 위한 제사를 열며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했다. 세월이 흘러도 느티나무는 여전히 마을 한가운데 서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나무가 전쟁에서도 그들을 지켜주고 풍년을 보장해주는 보호자라고 굳게 믿었다. 시간이 지나며 현대화가 진행되어도 임실의 이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이 전통을 지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며 조상들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임실의 오래된 느티나무는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남아있다. 느티나무 뒤편에는 이제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이 쉽게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느티나무와 함께한 시간이야말로 임실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역사와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대대로 받아들여 지켜나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가평에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지냈지만 매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물 일소하기 저조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왜 이러한 불운이 계속되는지 궁금해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에 신비로운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북쪽에 있는 깊은 숲속에 신령한 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준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 소문에 따르면 이 나무는 산신령이 깃들어 있으며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면 소원을 이뤄준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의 이장 김씨는 고심 끝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신령한 나무를 찾아가 기도를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과 젊은 청년들까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울창한 숲을 지나고 깊은 계곡을 건넜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마침내 신령한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앞에 서서 사람들은 그 높이와 웅장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는 일반 나무와는 달리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마치 조화롭게 춤추는 듯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번영과 작물, 풍성한 수확을 간구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에서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그 빛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별처럼 수백 갈래로 흩어지면서 마을 전역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판의 작물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수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리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우물에는 신비로운 물이 가득 차올라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병마로부터 치유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돕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 후로 가평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름이 되면 신령한 나무를 찾아 가감사를 표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령한 나무는 곧 마을의 소중한 수호신이 되었고 그들의 신앙심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가평 마을과 그 주민들은 신령한 나무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들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가평의 민속 신앙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이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 증평이 있었다. 이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숲이 무성하여 예로부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하지만 정작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호랑이였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산짐승의 울부짖음과 함께 마을 근처에 호랑이가 출몰하곤 했고 사람들은 언제나 공포에 떨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변고가 찾아왔다. 마을 아이가 숲속에서 실종된 것이다. 아이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수색에 나섰지만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지친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수색을 이어가기로 하고 모두 귀가하였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마을에 나이든 어르신 한 분이 오래 전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숲속 깊은 곳에 사는 호랑이 신령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호랑이 신령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을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지켜주었다고 전해진다.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호랑이 신령께 기도하면 실종된 아이를 무사히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조심스레 제안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호랑이 신령이 지켜보고 있을 숲의 가장 큰 바위 앞에 옹기종기 모였다.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고 기도를 올렸다. 호랑이 신령이시여, 우리 마을의 오랜 평화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실종된 아이를 찾아주소서.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회색빛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마냥 또 하나의 위협적인 짐승이 아니었다. 그 눈에는 깊은 지혜와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으며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호랑이 신령임을 직감했고 두려움은 잠시 뒤로 한 채 경외감에 빠졌다. 호랑이 신령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숲속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뒤따라 숲속을 걸었다.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잃어버린 그 아이가 무사히 잠들어 있었다. 놀랍게도 아이는 아무 다친 곳 없이 타오르는 불빛처럼 밝고 건강해 보였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신령에게 감사하며 내년에 한 번 그 신령을 위한 제사를 올리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술의 호랑이의 출현이 줄어들었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증평의 사람들에게 호랑이 신령은 단지 무서운 산짐승이 아닌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마을의 사람들은 그의 전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호랑이 신령의 개감사를 표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쉽게 증평 고유의 신화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 밀양에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복순 할머니였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전복 할머니라고 불렀다. 복순 할머니는 밀양에서 태어나 자란 이후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 그녀는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능력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엿보는 능력이었다. 이 능력은 복순 할머니가 젊었을 때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귀가 어두워지자 무서움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숲속을 헤매다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빛을 따라가 보니 오래된 절벽 아래에 위치한 신비로운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신비한 돌이 있었고 복순 할머니는 마치 그 돌이 외계에서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호기심에 이끌린 할머니는 돌에 손을 대어보았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갑작스러운 환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동굴에서 빠져나온 후 마을로 돌아가 보니 환상 속에서 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그 이후 복순 할머니는 이 특별한 돌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가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복순 할머니는 자신의 능력을 남용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용하였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한 해는 가뭄이 심해 농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복순 할머니는 비가 내릴 시기를 예측하여 농부들에게 그 시기에 맞춰 씨앗을 뿌리도록 도왔다. 또 다른 때는 마을의 젊은 청년이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할 때 그의 생환을 예견하고 무사히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족들에게 주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복순 할머니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는 마을의 현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복순 할머니는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은 그저 신비한 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돌은 오직 그녀에게만 반응하였고 복순 할머니는 그것을 밀양이 수호 정령이라 믿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정령의 뜻을 전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용적 승천이 다가오던 어느 해 복순 할머니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예견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물었지만 복순 할머니는 그저 자신의 역할이 이제 끝나가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운명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나가자 다시는 복순 할머니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 없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할머니는 서서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고 얼마 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전히 밀양의 전설로 남아 마을의 특별한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힘든 순간마다 할머니가 남긴 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돕는 데 힘썼다. 오늘날에도 밀양에서는 복순 할머니와 같은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 믿음 속에서 공동체는 더욱 강하게 결속되어 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숲속을 걷다 복순 할머니가 발견한 돌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기를 바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